최근 들어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은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늘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식의 작용 기전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8시간의 금식만으로는 위가 충분히 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를 사용 중이신 경우에 가능하다면 약물 투여에서 최소 1주, 그리고 권장해 드리기로는 적어도 2주 정도를 간격에 두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김효빈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하면 바로 위암과 대장암이 손꼽히죠. 정말 두려운 질병이지만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조기인 일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무려 9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위대장 내시경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환희 선생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환희입니다. 네, 먼저 위와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의 어디까지 관찰하는 검사일까요? 더불어 이 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화기내과에서는 위내시경을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하부 위장관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위장관의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서 관찰하는 검사인데요. 먼저 상부 위장관 내시경, 즉 위내시경은 식도와 위 전체, 그리고 십이지장의 일부까지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축성 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같은 궤양성 질환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암의 전 단계인 섬종이나 실제 식도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물게는 담관과 췌관이 합쳐져 십이지장으로 열리는 바터 팽대부에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내시경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통로인 구강이나 인후두 부위의 종물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 전체를 관찰하고, 대장 끝에서 소장으로 이어지는 회맹판 안쪽의 회장 일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대장 용종인데요. 이 용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된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를 마무리하면서는 항문 부위에 치질이 있는지 그 유무와, 만약 치질이 있다면 그 정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와, 식도부터 대장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피는 검사네요. 이렇게 확실한 검사라면 기왕 병원을 찾았을 때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선생님, 위와 대장을 당일에 동시에 검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높겠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은 날 함께 시행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검사 과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고, 금식이나 장 정결과 같은 준비도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면 내시경, 즉 진정 내시경인데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각각 다른 날 받게 되면 이러한 진정 과정을 두 번에 걸쳐 거치게 되지만, 같은 날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의 연속적인 진정으로 한 번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식이 필요한데,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장시간 반복되는 금식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시 검사를 하게 되면 금식 기간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과 같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다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은 날 함께 진행하는 것이 환자의 편의성과 검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없으면 보통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부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일 텐데요.
사실 저 역시 서른을 앞두고 있고 어머니와 이모님이 위암과 대장암을 겪으셨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두 분 다 완치되셨지만 저처럼 가족력이 있는 젊은 층이라면 첫 검사 시점이나 주기를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과거에는 20대나 30대처럼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 너무 검사를 이르게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식습관의 서구화나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위암이나 대장암이 발견되는 사례가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나에게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던 부모님이나 형제처럼 직계가족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을 겪은 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권고드리는 연령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점에서 검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가족분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약 10년 정도 앞선 시점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유전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처럼 대장에 다수의 용종이 생기는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이른 나이부터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검사 시기와 주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족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10년 일찍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검사가 정확하려면 준비가 반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식단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환자들이 꼭 지켜야 할 가이드를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혹 우리가 위를 비우거나 장을 비우는 과정이 검사는 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위나 장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점막이 가려져서 병변을 제대로 관찰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위암이나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려는 검사 본연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는 장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 정결 상태가 좋을수록 선종과 같은 전암성 병변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선종 발견율, 즉 ADR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을수록 작은 폴립이나 평평한 병변이 가려져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요. 보통 검사 3, 4일 전부터 장에 찌꺼기가 많이 남는 음식들을 피하는 저잔사식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처럼 씨앗이 있는 과일이나 잡곡류, 견과류나 해조류 같은 음식은 피하시고, 흰 쌀밥이나 계란, 두부, 생선처럼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사 전날에는 김치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장에 남아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들어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은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늘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식의 작용 기전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8시간의 금식만으로는 위가 충분히 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를 사용 중이신 경우에 최소 24시간 정도의 금식을 권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심하게 탈수가 되거나 탈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약물 투여해서 최소 1주, 그리고 권장해 드리기로는 적어도 2주 정도를 간격에 두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와, 비만 치료제가 위 배출 시간을 늦춰서 검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 이 바뀐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실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장 정결제 복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최근에는 복용이 훨씬 수월해진 알약 제제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존 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실제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정결제입니다. 과거에는 복용해야 하는 양도 너무 많고 그 특유의 짠맛 때문에 복용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장 정결제가 장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설사를 유도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높고 그 특유의 높은 농도 때문에 짠맛이나 쓴맛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용이 조금 더 수월해진 여러 가지 형태의 장 정결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용해야 하는 액체 양을 대폭 줄인 물약 형태도 있고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는 장정결제도 있습니다. 먼저 알약의 경우에는 맛을 거의 느끼지 않아서 장정결제 특유의 짠맛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알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복용을 해야 하고 또 충분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액체 장정결제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 당일날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따라서 탈수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장정결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검사 전에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와, 알약 형태까지 있다니 덕분에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문턱 하나는 낮아진 셈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약만큼이나 수면 마취 자체를 겁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어떤 안전 장치들이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안전 문제인데요. 현재 진정 내시경은 여러 가지 안전 장치와 기준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산소 포화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반응이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진정 내시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의 연령이나 체중,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약물의 용량과 투여 간격을 조절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재로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이 있는데 이 중 미다졸람은 플루마제닐이라는 해독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약재 특성상 매우 드물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기도 확보 장비와 응급 키트를 갖추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응급 상황 대응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검사 후에 배에 가스가 찬 느낌 때문에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는 CO2 가스를 이용해 이런 불편을 줄인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기본적으로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는 장을 가스를 넣어 부풀려 펼친 상태에서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장이 충분히 펼쳐져 있지 않으면 구불구불한 장 사이사이 숨어 있는 작은 용종이나 병변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끝날 때 일부 가스를 빼내고 나오기는 하지만 장 전체에 들어차 있는 가스를 모두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장을 펼치는 가스로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CO2 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2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장벽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검사 후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CO2 가스를 사용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불편함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검사의 핵심인 용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검사 도중에 용종이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가 가능한 걸까요? 더불어서 이렇게 용종을 미리 찾아내서 떼어내는 과정이 실제 암 예방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용종이 너무 크거나 뿌리가 깊은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충분히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를 하거나 복부 CT 등의 추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용종 개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한 번의 검사에 너무 많은 용종을 제거를 하게 되면 용종 제거로 인한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종이 많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크기의 위험도가 높은 용종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용종에는 크게 암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양성인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이 있습니다. 특히 선종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과 발견 즉시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사만으로 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정말 최고의 예방 백신을 맞은 것만큼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과 상담 때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용종의 모양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조직 검사는 내시경에서 발견된 병변의 성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장 내시경에서는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면서 대부분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때 용종의 모양이나 표면의 특징을 보고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인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특히 표면이 불규칙하다거나 패인 부분이 있는 용종은 조금 더 주의해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위내시경에서는 점막 색이 조금 다르거나 불규칙하게 보이는 부위, 그리고 단일로 패여 있는 미란, 위궤양과 같은 병변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 전암 단계인 선종이거나 혹은 조기 위암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가 암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양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 결과와 함께 내시경 소견, 임상 증상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검사 종료 후에 첫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특히 용종 절제술까지 받으신 분들이 식단이나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위내시경만 받으신 경우에는 검사 직후에 바로 물을 마시게 되면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량의 물을 시도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식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용종 절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제거한 용종의 개수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작은 용종만 제거했다면 특별한 금식은 필요 없지만, 많은 용종을 제거했거나 출혈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 큰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약 24시간 정도는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용종 절제술 후에는 술이나 맵고 짠 음식, 커피나 사우나, 복부 운동과 같은 심한 운동은 최소한 하루 정도는 피하시고, 기압 변화에 따라 용종 절제술 후 합병증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은 1주에서 2주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내시경을 받으신 날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중요한 계약서 서명은 피하시고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주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검사 후에 식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행기 탑승까지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사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아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안심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의로서 이것만큼은 꼭 피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더라도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술과 담배는 위염과 위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도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셋째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소화기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미루고 계신 분들께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미루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낯선 기구를 입이나 항문으로 넣고 관찰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긴장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동안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염증성 질환 등은 초기에 발견될수록 치료가 쉽고 완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내시경은 안전성과 편안함이 크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이용하면 거의 통증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시간도 짧습니다. 또한 장정결제나 준비 과정도 예전보다 훨씬 환자 친화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내 몸의 이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안심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나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검사 이상의 예방적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검사를 미루는 것보다 지금 예약하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금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 과정을 지킨다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내시경 검사는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검사 전 식단부터 검사 후 생활 습관까지 오늘 알려드린 알짜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늦기 전에 정기검진으로 소중한 소화기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